평화로운 텐도 도장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손님이 찾아오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욕탕에서 목욕을 하던 귀여운 소녀가 문을 열고 나오자 갑자기 남자로 변해 있습니다. 그의 정체는 바로 남자 주인공 람마로 찬물을 뒤집어 쓰면 여자로 변하는 저주에 걸려 있었습니다. 람마의 아버지는 펜더로 변하는 더 심한 저주에 걸려 아들과 함께 수행 중이었습니다. 텐도 가문의 막내딸 아카네는 갑작스럽게 정해진 약혼자 람마의 존재가 달갑지 않습니다. 여자로 변한 람마는 뛰어난 미모 덕분에 학교의 모든 남학생들에게 고백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카네는 람마가 자신과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라고 경고합니다. 갑자기 쏟아진 비 속에서 람마가 여자로 변하려 하자 아버지가 나타나 그를 구해줍니다. 람마는 무술 실력의 차이를 보여주며 학교의 강자들을 하나둘씩 제압해 나갑니다. 하지만 람마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평화롭던 일상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아카네를 짝사랑하는 선배 쿠노 타테와키가 람마에게 결투를 신청해옵니다. 대결 도중 찬물을 맞은 람마는 다시 여자로 변해 도망치려 애를 씁니다. 위기의 순간 아카네가 나타나 뜨거운 물을 가져다주며 람마의 비밀을 지켜줍니다. 원래의 몸으로 돌아온 람마는 쿠노를 압도적인 힘으로 물리치며 실력을 증명합니다. 티격태격하던 람마와 아카네 사이에 아주 조금씩 미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람마의 저주는 단순한 신체 변화 이상의 복잡한 문제들을 불러옵니다. 아카네는 람마가 여자로 변했을 때 자신보다 더 예쁘다는 사실에 은근히 질투를 느낍니다. 람마는 뜨거운 물이 없으면 평생 여자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가끔 느낍니다. 다음날 학교에서는 람마의 약혼자 소문이 퍼지며 또 다른 소동이 예고됩니다. 람마의 옛 라이벌 류가가 그를 찾아 마을에 도착하면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류가는 람마 때문에 자신이 겪은 불행을 갚아주겠다며 복수를 다짐합니다. 과연 람마는 류가와의 대결에서 자신의 비밀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의 대결은 단순한 싸움을 넘어 서로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 번집니다. 대결 도중 수도관이 터지며 람마는 다시 한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집니다. 여자로 변한 람마를 본 류가는 당황하여 공격을 멈추고 맙니다. 하지만 류가는 람마가 여자로 변해 자신을 기만하려 한다고 오해하며 더 분노합니다. 아카네는 두 사람의 싸움을 지켜보며 람마의 운명이 안쓰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싸움이 끝난 후 람마는 아카네가 챙겨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안정을 되찾습니다. 류가 역시 찬물을 맞으면 검은새끼 돼지로 변하는 저주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아카네는 이 사실을 모른 채 귀여운 돼지를 핏장이라 부르며 입양하기로 결정합니다. 람마는 자신의 라이벌이 약혼자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람마는 어떻게든 류가의 정체를 폭로하려 하지만 매번 방해를 받습니다. 류가는 돼지의 모습으로 아카네 곁에 머물며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한편 람마의 앞에는 또 다른 정혼자 후보가 나타나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아카네는 람마 주변에 끊이지 않는 여자 문제에 점점 더 화가 납니다. 람마는 자신이 인기가 많은 것이 당연하다며 아카네를 도발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대결 구도에 놓이게 되며 도장은 소란스러워집니다. 진심을 전하지 못하고 어긋나기만 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동 속에서도 람마와 아카네는 조금씩 서로를 의지하게 됩니다. 이제 람마는 자신의 저주를 풀고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한 긴 여정을 이어갑니다. 람마와 아카네의 등굣길은 평화로운 아침 햇살 대신 긴장감 넘치는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학교 교문에 도착하자마자 수십 명의 남학생들이 몽둥이를 든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카네를 이기는 자만이 그녀와 데이트할 권리를 얻는다는 이 학교만의 해괴한 전통이었습니다. 람마는 코웃음을 치며 아카네의 앞을 가로막고 가볍게 주먹을 쥐어 보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람마는 화려한 도약으로 남학생들의 머리 위를 가볍게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의 압도적인 무술 실력 앞에 남학생들은 추풍 낙엽처럼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기는 학교 옥상에서 그들을 내려다보는 한 남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 학교의 검도부 주장이자 자칭 풍운아인 쿠노 타테와키였습니다. 쿠노는 람마를 향해 아카네의 곁을 떠나라고 소리치며 목검을 겨누었습니다. 람마는 귀찮다는 듯 머리를 극적이며 쿠노의 도전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대결이 시작되려는 찰나 갑자기 하늘에서 물통이 떨어져 람마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자욱한 수증기와 함께 연기가 거치자 소년 람마는 간대었고 붉은 머리의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쿠노는 눈앞에 아름다운 소녀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려 공격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람마는 여자 몸으로 변한 것이 짜증나 아카네를 부르며 뜨거운 물을 찾았습니다. 아카네는 한숨을 내쉬며 주전자에서 뜨거운 물을 람마에게 부어주었습니다. 다시 소년으로 돌아온 람마는 쿠노의 끈질긴 추격을 피해 교실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자 학교 숲속에서 낯선 기운을 가진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료가로 람마를 찾아 일본 전역을 헤매던 숙명의 라이벌이었습니다. 료가는 람마를 보자마자 무거운 우산을 휘두르며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료가 역시 중국 주천양의 저주에 걸린 인물로 물에 닿으면 작은 검은 돼지로 변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람마는 료가의 방향치 기지를 비웃으며 그의 공격을 가볍게 피했습니다. 두 소년의 치열한 육탄전은 학교 건물 곳곳을 파괴하며 계속되었습니다. 아카네는 싸움을 말리려 했지만 그들의 엄청난 속도에 다가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때 람마의 정혼자임을 자처하는 또 다른 미소녀 샴푸가 중국에서 날아왔습니다. 그녀는 여자 람마에게 패배한 굴욕을 갚기 위해 죽음의 입맞춤을 전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람마는 료가와 샴푸라는 두 강력한 적 사이에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샴푸는 아카네를 람마의 방해물로 여기고 차가운 눈빛으로 노려보았습니다. 람마는 본능적으로 아카네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순식간에 학교는 3명의 무술 고수들이 얽힌 거대한 싸움터로 변했습니다. 학생들은 창가에 달라붙어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싸움은 잠시 중단되었지만 갈등의 씨앗은 더욱 깊게 뿌리 내렸습니다. 료가는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갑자기 엉뚱한 방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샴푸는 람마에게 다음에 다시 올 것을 약속하며 묘한 미소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아카네는 람마 주위에 꼬이는 여자들을 보며 알 수 없는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람마는 그런 아카네의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그림자만을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람마는 앞으로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도 쏟아지는 도전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람마의 가문을 무너뜨릴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학교 게시판에는 람마와 아카네를 경악하게 할 새로운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술 시합이 아닌 학교 전체를 건 위험한 내기 무술 대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정체불명의 주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람마의 비밀을 알고 있는지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아카네는 람마의 소매를 붙잡으며 불안한 예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이제 람마는 자신의 비밀을 지키면서 이 거대한 소동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합니다. 과연 람마는 학교를 뒤흔드는 이 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학교를 뒤흔든 폭풍 같은 위기는 지나갔지만 람마의 앞길에는 더 거대한 소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텐도 도장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람마와 겐마의 격렬한 무술 훈련으로 활기차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람마의 마음을 가장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무술 훈련이 아니라 바로 학교에서 마주쳐야 할 약혼자 아카네였습니다. 아카네는 오늘도 변함없이 씩씩한 모습으로 가방을 챙기며 등교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마주치기만 하면 티격태격하며 나란히 학교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교문에 들어서자마자 평화롭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깨지고 엄청난 함성 소리가 교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검도부 주장인 쿠노 타테와키가 화려한 몸짓으로 등장하며 장검을 번뜩였습니다. 쿠노는 아카네를 향해 뜨거운 눈빛을 보내며 자신이 그녀를 지키는 유일한 기사라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람마는 그런 쿠노의 황당한 연설을 보며 한심하다는 듯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카네를 차지하려는 쿠노는 람마를 눈엣 가시로 여기며 즉각 검을 겨누고 습격해왔습니다. 하지만 천재 무술가인 람마는 눈 깜짝할 사이에 가볍게 몸을 날려 쿠노의 날카로운 공격을 피했습니다. 람마는 가볍게 발차기를 날려 쿠노의 무기를 멀리 날려버리며 상황을 단숨에 정리했습니다. 아카네는 매일 아침마다 자신을 두고 벌어지는 이 무모한 결투소동에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갑자기 거대한 양동이가 떨어지며 차가운 물이 교정에 무차별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찬물을 정면으로 뒤집어 쓴 람마는 연기와 함께 순식간에 붉은 머리의 미소녀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쿠노는 람마의 정체는 모른 채 따은 머리의 소녀에게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람마는 자신에게 구애를 펼치는 쿠노를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아 황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카네는 일이 더 꼬이기 전에 람마의 손을 잡고 뜨거운 물이 있는 양로실로 급히 뛰어갔습니다. 주전자의 뜨거운 물을 머리에 붓자 람마는 다행히 원래의 당당한 소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고 방과 후 교문 앞에는 또 다른 강력한 라이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길치인 료가는 람마를 찾기 위해 지구를 몇 바퀴나 돌았다며 분노의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람반마는 오랜만에 만난 숙적 료가의 등장에 당황하면서도 전투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두 사람의 엄청난 살기에 기가 눌린 주변 학생들이 겁을 먹고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료가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무거운 우산을 휘두르며 람마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람마는 가볍게 도약하여 우산 끝을 밟고 공중에서 화려한 회전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때 싸움을 말리기 위해 끼어들던 아카네가 발을 헛디디며 공사장 구덩이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료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아카네를 안전하게 품에 안고 착지했습니다. 아카네의 부드러운 미소와 고맙다는 인사를 들은 료가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지며 얼어붙었습니다. 람마는 료가의 품에 안겨있는 아카네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쿡쿡 찌르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료가는 이제 람마를 타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카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도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람마와 아카네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라이벌들의 기묘한 삼각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날 학교는 아카네를 차지하려는 쿠노와 료가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으로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람마는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오는 라이벌들 때문에 점심시간조차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아카네는 람마의 퉁명스러운 태도와 달리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는 료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람마는 괜히 심술이나 아카네에게 쓸데없는 참견이라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카네 역시 람마의 무례한 언사에 화가 나 가방을 휘두르며 다시 한번 대판 싸움을 벌였습니다. 서로의 진심을 숨긴 채 오해만 쌓여가는 두 사람의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대혼란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으며 더 큰 음모가 수면 밑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악명 높은 격투 리듬 체조부의 주장이 아카네와 람마를 무너뜨리기 위해 흑막 속에서 거대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람마와 아카네는 이 꼬여버린 삼각관계 속에서 새롭게 다가오는 격투 리듬 체조 대회의 거대한 위기를 무사히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가오는 격투 리듬 체조 대회의 거대한 위기 앞에서 아카네는 체육관 바닥에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 아카네의 눈앞으로 검은 머리를 따내린 남고생 람마가 천천히 다가와 무술용 곤봉을 툭 던졌습니다. 람마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아카네에게 격투 리듬 체조의 기본 규칙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카네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파란색 리본을 공중으로 길게 휘두르며 회전 동작을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연습 도중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검은 포니테일의 코다치가 이끄는 흑장미 학원 일당이 체육관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코다치는 아카네를 향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검은색 장미 꽃잎을 사방으로 사정없이 뿌려댔습니다. 갑작스러운 습격에 아카네는 발이 꼬여 중심을 잃고 뒤쪽 매트 위로 크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카네는 발목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두 손으로 오른쪽 발목을 꽉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람마는 다친 아카네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주먹을 부르르 떨며 코다치를 향해 매서운 눈빛을 쏘아보냈습니다. 코다치는 오만한 웃음소리를 내며 대회장에서 진정한 격투 체조의 무서움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뒤 사라졌습니다. 무술 가문의 명예가 걸린 대회를 포기할 수 없었던 아카네는 붕대를 감은 채 억지로 일어서려 했습니다. 람마는 그런 고집불통 아카네의 어깨를 짚어 누르며 자신이 대신 여자부 대회에 출전하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아카네가 말릴 틈도 없이 람마는 마당에 놓인 커다란 물들통에 스스로 머리를 쳐박았습니다. 거센 물보라와 함께 들통에서 솟구쳐 오른 것은 선명한 붉은 머리를 따은 미소녀 모습의 람마였습니다. 여자 람마는 타오르는 눈빛으로 분홍색 격투 레오타드를 몸에 걸치고 무술 곤봉을 단단히 쥐었습니다. 드디어 격투 리듬 체조 대회가 열리는 거대한 도쿄 실내 체육관은 관중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보라색 레오타드를 입은 코다치가 수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거만하게 경기장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에 맞서 붉은 머리의 여자 람마가 한 손으로 화려한 리본을 돌리며 경기장에 당당히 안착했습니다.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날카로운 공소리가 체육관 전체에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코다치는 규칙을 무시하고 리본 끝에 날카로운 칼날을 숨겨 람마의 얼굴을 향해 무차별로 휘둘렀습니다. 람마는 아슬아슬하게 고개를 숙여 칼날을 피했지만 뺨에 아주 미세한 스크래치 상처가 남았습니다. 관람석에 앉아있던 아카네는 코다치의 명백한 반칙 행위를 보며 주먹을 쥐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람마는 비웃듯 미소를 지으며 무술 곤봉 2개를 공중으로 높이 던져 올린 뒤 연속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코다치는 란마의 압도적인 무술 속도에 당황하여 뒤로 서너 걸음 물러나며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비열한 코다치는 미리 준비해둔 접착용 가루가 가득 담긴 주머니를 터뜨려 공중에 뿌렸습니다. 가루가 매트에 닿자마자 강력한 접착 성분 때문에 란마의 양발이 바닥에 완전히 붙어버렸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위기 속에서 코다치는 가시가 돋친 무거운 철제 후프를 정면으로 내던졌습니다. 란마는 하체를 고정한 채 상체만을 유연하게 뒤로 꺾어가시 후프를 기적적으로 피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카네는 목이 터져라 대회의 필살 기술인 공중회전 타격을 쓰라고 소리쳤습니다. 아카네의 목소리를 들은 란마는 손에 쥔 리본을 경기장 천장의 대형 조명 구조물에 단단히 걸었습니다. 란마는 리본의 탄성력을 이용해온 힘을 다해 몸을 공중으로 강력하게 끌어올렸습니다. 공중에서 커다란 원을 그리며 회전하던 란마는 화려한 연속 공중제비를 선보였습니다. 하강하는 엄청난 원심력을 한 곳에 모아 코다치를 향해 강력한 격투 무술 발차기를 내리꽂았습니다. 완벽하게 장렬한 필살격에 코다치는 비명을 지르며 매트 밖으로 멀리 날아가 쓰러졌습니다. 심판이 란마의 최종 승리를 선언하자 전 관중석에서는 귀가 먹먹할 정도의 대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관객이 모두 빠져나간 조용한 대기실에서 란마는 따뜻한 물을 끼얹고 소년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온 아카네는 고개를 숙인 채 고맙다는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습니다. 란마는 머쓱한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아카네의 다친 발목 상태를 걱정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아카네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란마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 사이의 오랜 오해와 갈등은 완벽하게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찬물과 뜨거운 물을 오가는 기묘한 소동 속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최고의 파트너임을 깨달으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